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남편과 둘이 합의하고 애는 낳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처음에는 성화였는데 제 나이가 먹어가니 올해부터는 아무도 제게 아이 낳으라는 말을 안 해서 그거 하나는 정말 좋네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연차도 비슷하고 벌어오는 돈도 비슷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산 거 대출 열심히 갚으면서 노후 대비로 연금 저축 몇 개 하고 나니 저희가 적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쪼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살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살림에 아이 낳았다가는 우리도 힘들어지고 아이에게도 고생만 시킬 것 같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자고 왜 우리 닮은 아이 낳아서 기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지나가다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된 지금 현실이 원망스러워 남편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누굴 원망할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능력 없음을 탓해야죠.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가 없지만 남편은 신우가 둘이나 있어요. 그중에 남편이 첫째 장남입니다. 우리 친정집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정도인데 시댁은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살림이에요. 시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전업주부를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돈 없어서 아이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막내 신우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우와 신우 남편 둘 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정도는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체 신우 남편이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 신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을 텐데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나이 드신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용돈 받아서 살다가 아이 생겨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전혀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울면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기 남편 흉을 보고 살기 싫고 힘들다고 우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한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이어나가다가 결국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애초에 이혼하면서 분할할 재산조차 없었고 아이는 신우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는데 같이 살면서도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는 사람이 이혼하고 양육비라고 제때 보내주겠습니까? 막내 신우가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이혼하고 다시 시부모님 집에 들어앉아서 그대로 지금까지 눌러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바꿨는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으니 막내 신우를 집에서 품어주긴 했는데 그쪽도 사정이 좋진 않아서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둘째 신우와 저희 남편에게 얼마씩이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둘째 신우는 본인도 어렵고 힘들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매달 얼마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못마땅하고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완전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쪽 사정 뻔히 아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본인 한 달 용돈 3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놓았고 저도 생활비에서 20만 원을 보태서 한 달에 40만 원씩 시댁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희 살림에서 정말 내놓기 쉽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남편도 제게 미안해했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에서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일하시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한번 싹 다 물갈이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어요.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이 되면 상관이 없을 텐데 2달이 다 되도록 일자리를 못 구하시고 집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저희는 이미 시댁에 4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라 설마 또 요구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남편 몰래 저만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보내주는 게 고마워서 반찬이라도 해주시는 건가 생각하고 찾아간 시댁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40만 원씩 받고 있으니 저도 한 달에 생활비로 40만 원씩 줬으면 한다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당장 일하기 쉽지 않고 막내 신우도 그대로 집에 앉아 있으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저보고도 40씩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 크고 경제활동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 셋이나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생활비를 타먹으려고 하시다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차마 둘째 신우처럼 한 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둘러대며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하고 돌아온 걸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엄마가 오죽했으면 며느리를 불러다가 생활비 달라고 했겠냐면서 그걸 어떻게 가족끼리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집에 성인이 3명인데 그중에 최소 1명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다못해 시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면 아이라도 봐달라고 맡겨두고 신우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두 달 생활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둘이 버는 걸로 당신 집안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하냐고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남편이 제가 화를 내니까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 막내는 살면서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나가서 돈 벌 줄을 모른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험하게 살아서 나가서 지금까지 돈 벌고 살고 있냐고. 나도 집에서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싶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에 질려버렸는지 한숨을 푹푹 쉬고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지금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40만 원도 그만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용돈에서 20을 보내건 30을 보내건 알아서 하고 생활비에서는 앞으로 한 푼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라고 하더군요. 아니, 저는 제 가족 없습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 살림 어려운 거 아시고 보내지 말라고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가족만 싸고 도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자기 월급 통장을 도로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는 즉시 이혼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적금 붓기 빡빡한 상황인데 남편이 월급 통장 가져가 버린다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자존심인지 뭔지 상관없다면서 월급 통장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로 남편에게 본인 월급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해버리고 다음날에 바로 저희 부부가 붓고 있던 연금저축도 해약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구청 가서 이혼 서류도 가져다가 제 부분만 작성하고 남편 보기 좋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막상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는 냉전이라 거의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제게 아무런 말이 없다가 며칠 후에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저한테 통장도 도로 내놓으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일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고 이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저희 두 부부의 재산으로 본인 가족들 걷어먹이려고 할 것 같아서 어차피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이혼하고 제 인생 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살고 있던 이 아파트도 많이 올라서 처분하고 대출금 갚으면 반씩 나눠 가져도 적지 않은 돈이 남겠더라고요. 작은 빌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놓은 저축도 반으로 나눠서 가지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남편 보고 그 돈으로 너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던지 알아서 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방구석에 배 깔고 누워있는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 없으니 그냥 이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생각해봐도 저랑 이혼하고 자기 식구들 4명을 혼자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저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을 이미 굳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웃기게도 시댁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제게 전화하셔서 온갖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참 욕을 하시고 전화 끊고 나면 막내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 새언니 미쳤냐고 한참 욕을 하다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해놨고 혹시라도 남편이 이혼 협의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 소송에서 써먹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저장해놨어요.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게 어렵지 막상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 뒤로는 그동안 왜 이렇게 아득바득 힘들게 살았을까 싶고 이제라도 저희 부모님이나 챙기면서 제 인생 사는 게 이 남자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행복할 것 같네요. 하루빨리 이혼 협의를 끝내고 싶은데 자꾸만 남편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어차피 안 해주면 소송을 할 생각이라서 서로가 좋게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